한 번 더 함수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동아 함수 다시 뭐라고? x와 y 그 x와 y의 관계를 함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함수식은 y는 x에 관한 식으로서 정리를 해주는 게 기본이야. 이 x에 관한 식이 1차 식이면 1차 함수, 2차 식이면 2차 함수, 3차 식이면 3차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얘가 x분의 a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 됐죠? 이거 1학년 때 봤죠? 네. 정비례식, 반비례식? 반비례식. 자, 차수를 이야기하는 건 정비례식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일 때만 이야기해. 얘는 유리식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유리식 따로 배우는데 이때는 차수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단지 분모가 몇 차 이런 식의 얘기만 해요. 즉 문자로 나누는 건 차수를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습니까? 아까 질문에 해결됐죠? 자, 그렇다면 y는 x에 관한 식 갖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y는 x에 관한 1차식 ax 플러스 b라는 애를 이야기했고요. 얘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그래프라고 했잖아. 그쵸? 얘 그래프는 항상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실은 이게 기본형이었어. 중학교 1학년 때 거. 얘를 정비례식이라고 공부하면서 얘에 대한 그래프까지 이야기했었죠. 그쵸? 얘 갖고 이야기할 때 기준이 뭐였어? 원점이었어.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 걔가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에 대한 식을 얘기했죠. 이게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얘가 일반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구분이 쉽지가 않아. 됐을까요? 그래서 1차 함수는 그냥 1차 함수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2차 함수에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순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함수를 공부하는 방법의 틀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야. 그 틀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함수들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순으로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받아들이기가 편한데 그 구분을 안 해줘. 그 2차 함수 말고는 구분을 안 해줘. 됐나요? 그건 내가 구분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기본형에서 결정이 끝납니다. 됐죠? 표준형은 뭐겠어? 기본형에서 결정이 끝난 걸 가지고 무슨 이동한 거? 평행 이동한 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러니까 일반형은 식으로서 제시되는 형태입니다. 1차 일반형으로 제시된 함수식이 몇 차 함수인지 알면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로 확인하면 x와 y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관계? x가 변함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관계. 그쵸? 자, 그거를 그래프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형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함수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자야. 됐죠? 1차 함수는 항상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 직선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자라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럼 2차 함수는 항상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 곡선 모양인데 어디에 대칭? 축의 대칭. 그쵸? 일반형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실은 나는 일반형 먼저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할 거면 기본형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긴 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방정식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건 일반형이니까 일반형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차 함수는 이 형태로 주어져. 여기서 뭐만 0이 아니면 돼? A만 0이 아니면 돼. A가 0이면 2차 함수가 아닌 거잖아. 그쵸?
a만 0이 아닌 요 2차 함수는 이 식 형태로는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x와 y 이 식의 2차 함수에서의 x와 y 사이의 관계, 즉 그래프를 그려서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슨 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과 어떻다? 똑같다. 일단 x제곱의 개수를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1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얘가 는 0이라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걸로 나눠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뭐 해줘버려? a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됐나요? a로 묶어버리고 상수항은 완전 제곱식, 상수항 c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별로 필요가 없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었어. 그리고 x의 개수가 존재해. 상수항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그쵸? 그 상수항은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절반한 건 2분의 1을 곱한 걸로 표현하면 되고요. 제곱한 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더했어.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더하고 또 뭐 하는 행위까지 해? 빼는 행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왜 완전 제곱식인지는 이따가 알게 될 거야, 도훈아. 오케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얘는 a랑 곱해져서 밖으로 나오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쪽에다 적을게.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4a분의 4ac가 될 거고 얘는 상수항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로 갑시다. 플러스 4a분의 마이너스가 낫겠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얘기하면 되고요. 얘는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알고 계시라는 거야.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형을 만들 수 있고요. 이 표준형은 2차 함수식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얘는 그래프에 관한 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올 건데 기본형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y는 a에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식의 기본형이 있다 이거지. 여기에서 그래프의 모양이 모두 다 결정됩니다. 됐습니까? 이쪽 지울게. 지우고 갈게요. 마지막에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항상 어느 축에? y축의 대칭으로 그려지고요.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 원점, 꼭 원점을 지나요. 이 원점을 지나면서 a가 양수일 땐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땐 위로 볼록이 그려지는데 이걸 왜요라고 얘기하시면 얘는 해봐요 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특징이니까 알고 가시오야. 아까 y는 1차식이었잖아. 1차 함수였잖아. 1차 함수에서 걔가 직선이 그려지는 거 왜? 해봐서 아는 거죠. 되나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얘가 왜가 아니라 얘는 받아들여 주셔야 돼. 얘부터 시작이라고 그냥. 됐나요? a가 양수이면 즉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고 반드시 원점을 지나고요.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고 반드시 원점을 지나. 그리고 항상 축의 대칭이면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이런 모양 또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이런 모양을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오목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근데 오목이란 말 안 써. 그냥 안 쓴다고 보면 돼. 잘 안 써. 한 0.00000000001%의 사람이 쓸까? 그냥 아유 진짜. 그래서 그냥 볼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 얘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드시 아래로 볼록일 때 가장 낮게 있는 점, 이 점이 이름이 뭐다? 현재는 원점을 지나는데 이 그래프 모양에서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위로 볼록일 때 가장 위에 있는 점, 이 점의 이름이 뭐라고요? 꼭지점이에요. 즉 이렇게 표현해.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기본형에서 2차 함수는 반드시 y축의 대칭으로 그려지는데 꼭지점이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으로 그려진다. 자, 그러면 다시 함수식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야. x는 누가 결정한다고? 내가 결정하거나 문제가 결정해줘. 그에 따라 y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 식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a밖에 없죠. 됐나요? 이 a라는 애에 부호 가지고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거든. 뭘 갖고 얘기할 수 있다? 값의 크기. 됐나요? 이거를 이 값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이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똑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절대값 갖고 이야기합니다.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A가 양수일 때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요. 됐나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꼭지점은 움직이지 않아요. 대칭축도 움직이지 않아. 그쵸?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표현을 뭐라고 하겠냐 이거야. 그쵸?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폭이 좁아진다. 폭이 넓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겠다 이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지는 거야. 음수여도 A가 음수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위로 볼록일 때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집니다.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은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지는 겁니다. 절대값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면 어느 축 대칭인 두 개의 함수일까? 요 말뜻 이해됐을까요? 맞아. 됐을까요? 다시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아이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라는 아이는 어느 축 대칭일까? 대칭이냐고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y축 대칭으로 네.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근데 둘의 절대값은 어때? 같아. 그렇다면 이 둘의 폭은 어때? 같다라는 이야기야. 됐나요? 그 얘기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뭐다? 대칭이란 이야기인 거죠. 됐을까요? 네. 됐을까요? 네. 여기 집중해 주세요. 됐나요? 자,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됐습니까?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서로 반대인 두 개의 그래프는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 이거 없어도 어느 축 대칭? 아니, 얘는 Y축 대칭. 되나요? 2차 함수의 기본형이야. 반드시 꼭지점이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요. 대칭축이 어느 축이야? Y축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와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걔들 가지고 A가 양수이면 어떻게 그려?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어떻게 그려? 위로 볼록으로 그리시면 돼요. 됐나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꼭지점과 대칭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딱 와닿게 강조한 거야. 강조하지 마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과 대칭축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대칭축이 어떤 애냐면
그러니까 이차 함수는 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네. 그쵸? 그럼 이 대칭 축은 위아래로는 끝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칭 축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대칭 축의 위치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이야기해. 어느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대칭 축의 방정식은 X는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칭이란 말을 생략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불러?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대칭 축이 Y축일 때 대칭 축의 방정식은 뭐겠어? X가 0일 때 이야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기본형의 꼭지점의 좌표는 반드시 원점 지나니까 0,0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컴마가 필요 없어. y축 방향의 이동은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됐나요? 자, 얘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야. 그쵸? 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우리 이 이야기는 알고 있읍시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내 말이 중요해.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넣으셔야 돼. p라고도 기억하지 마. 됐나요? 표현을 p로 한 것뿐이야. x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원래 식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오롯이 x 대신에야. 됐습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잖아? 됐죠? 그러면 원래 식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오롯이 y 대신에 집어넣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형이 있어. y는 이렇게 됐죠? 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면 됐죠? y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y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는 거고요.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x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는 거야. 됐죠? 이래 놓고 2차 함수식으로 함수식으로 정리하면 함수는 y는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함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q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식이야.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뭘까? 될까? 안 될까? 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식이야. 그럼 원래 꼭지점이 원점에 있던 애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으니 이 식에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이 얘기라고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y는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x는 p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원래 원점에 있던 애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있을 거잖아. 이게 축이고요. 그죠?
뭐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미 결정 여기서 되고 얘가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그래프의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식이라고요. 됐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으로서 제시되는 형태가 일반형이라고 했죠? 네. 일반형은 y는 a 곱하기 x,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정리가 된단 말이야. 얘를 가지고 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렵다. 정확하게.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은 아까 했었고요. 그치? 그래서 바꾸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뭐 전체 제곱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럼 가만히 봐봐. 이 식에서 우리가 공식에서 마이너스는 부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플러스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럼 이 식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얘 부호 반대, 얘 부호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쵸? 추계방정식은 얘 부호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맞나요? 그럼 얘에서 얘를 그냥 Q라고 표현할게요. 얘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q겠죠? 그죠? 추계방정식은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이야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그래프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무조건 무슨 형태로 바꿔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근데 그 그래프의 특징을 알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그럼 어디에서 공부해라? 기본형에서 공부해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뭘 그렇게 째려봐.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순간 x제곱의 개수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이다를 그냥 알 수 있으셔야 돼. 됐죠? x축이 이렇게 있다? 자, 여기서 하나 다시 함수의 그래프는 그러면 무엇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리는 걸까? y 값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다시 이게 함수의 정의를 알면 그냥 나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도훈아? x가 하나 정해졌을 때 y가 하나 정해지는 x와 y의 관계를 수라고. 여기에서 x는 누가 결정한다고? 나나 문제. 그치, 내가 결정하거나 문제가 결정해. 그럼 우리 개념에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x를 어떻게 결정 지어놓고 이야기할까? 항상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x를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걸로 결정 지어놓고 얘기해. x가 항상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냐야. 이거를 1차 함수에서도 우리 많이 했거든.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왜? 그렇지, 모르는 게 원래 정답이야. 근데 개념에서는 항상 x를 뭐 하는 걸로 본다고? 증가하는 걸. 그때 y는 뭐해? x가 증가할 때 y가 아니 x가 증가할 때 y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 내가 언제 뭐라 그랬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다 생략하고 증가함수 이렇게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불러? 감선. 감수함수 이렇게 다 생략하고. 대학교 가면은 이제 달라져. 음수 방향으로도 그거는 정의해 주기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그걸 따져야 돼. 진짜 싫었어. 되나요? 네. 앞으로 우리가 개념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 x의 방향은 어디로 보는 게 좋다? 양의 방향, 즉 증가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되는 거야. y의 값이 증가, y의 값이 감소. y의 값이 증가하는데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면 y의 값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y의 값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여기에서 x의 값이 y의 값이 이 말을 다 생략하는 거야. 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 받아들이면서 들어주셔야 돼. 그래프는 뭐의 변화다? y의 변화입니다.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그래프가 양수 음수? 음수.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래프가 그래프 y가 양수. 됐나요? 그럼 x축과 만나는 이 점에서의 y의 값은 얼마일까? 0입니다. 대박. 그렇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는 지연이까지 날 놀리는 거구나. 저는 안 눌려요. 지만 눌리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네. 도훈아,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둘 다. 모른다가 정답이야. 뭐 하는 거야? 모른다가 정답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증가와 감소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어요. 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선 감소, 오른쪽에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또한 수학이야. 됐습니까? 그럼 되게 만들려면 x의 범위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결정해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되나요?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선 감소함수야. 단 x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오른쪽에선 증가함수야. 단 x가 뭐 할 때? 그럼 내가 감소함수, 증가함수 얘기하는 건 뭐의 변화 얘기한 거야? y의 변화 얘기한 거야. 즉 함수의 그래프를 볼 땐 그래프는 뭐의 변화다? 이걸 머릿속에 박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집중 안 하는 것 같길래 대신 말해주는 거 같아. 알았어. 됐습니까?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y의 값이 뭐라고요? y의 값이 뭐라고? 0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등호를 만족하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점을 찍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의 모든 점은 이 점에서 x가 얼마면 그 x를 계산한 결과 y가 나온다야. 됐나요? 그걸 점으로 찍었더니 이렇게 그려진다야. 됐죠? 그럼 이 점에서의 y는 뭐라고요? 0이라고요. 되나요? 그러면 이 식에서 y가 0일 때 x의 값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우린 무조건 찾을 수 있어. 다만 실수의 범위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수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무리수까지 수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수직선 위를 모두 채울 수 있다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수직선을 모두 채울 수 있다죠. 그러면 수직선은 실수 가지고 모두 채울 수 있다죠. 그럼 실수보다 더 큰 범위는
얘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없는 겁니다. 됐나요? 이 수직선은 실수의 범위까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수의 범위를 어디로 한정 지어야 돼? 항상? 실수의 범위로 한정 지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얘가 y가 0인 점이 없다란 이야기는 x축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이란 이야기거나 이런 식이란 이야기거든요. 즉 x축과 만나지 않는다란 이야기예요. 됐죠? 이랬을 때 얘의 x의 값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실수의 범위에선 얘기할 수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고등학교 1학년 거 할 땐. 그럼 중학교 3학년은 요 만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얘에서 이렇게 해서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그 알파와 베타가 함수로 넘어와서 봤을 때는 x축과의 교점에 x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x 좌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얘 축의 방정식은 어떻다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그쵸? 얘한테 플러스 루트 판별식과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을 분자해서 한다라면 알파와 베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쵸? 됐을까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줬다? 네. 그럼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음수? 아래로 볼록이야. 양수라는 거 알고요. (2와 3일 때 0 되잖아, y가. 그럼 그 식이 x-2 곱하기 x-3으로 인수분해되는 식의 형태일 거구나라고 알게 되겠죠.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즉 함수와 방정식은 같은 애입니다. 방정식은 함수에서 y가 뭐일 때? 0일 때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함수를 해결합니다. 그 방정식 해결 못하면 함수 안 되고요. 함수 안 되면 방정식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한번 해봅시다. 왜? 차에서 이세 앞이니? 이제 슬슬 해봅시다. 자, 개념편 132쪽을 봅시다. 뭐 필수 문제는 뭐 이쪽은 해줄 게 있나? 일단 필수 문제 1번을 봅시다. 다음 보기 중 어려운 거 그냥 다 풀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다 해드릴게요. 질문만 해달라고. 개념이 T가요. 응? 개념이 T가요. 다? 네. 아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쌤 숙제 있어요 오늘? 질문 없으면 숙제를 쭉 내야죠. 질문 있으면요. 질문 어떤 거? 항상 난 적당한 걸 추구한다고요. 쌤 어디까지 받아주시면 돼요 질문? 일단 하나씩 봅시다. 132쪽에서 궁금한 게 있을까요? 132쪽에는 도훈아, 아니 우진아, 책 봐야지 책. 132쪽에서 궁금한 거. 내 설명이 필요한 거 있을까요? 133쪽에서. 일단 눈으로 좀 봐봐. 푸는 거는 나중에 풀고 또 질문해도 좋으니까 지금은 질문할 거 찾아달라고요. 혹시 궁금한 거. 아직 여기까지 없는 것 같아요. 134쪽은 기본형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야. 네. 여기에서 필수 문제는 그려봐라야. 관계 확인해서. 얘는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2번 같은 경우, 그 필수 문제 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그 특징들을 알라는 얘기야.
됐을까요? 네. 필수 문제 2번은 음수일 때 이야기죠. 네. 그래서 얘도 특징을 알라니까 얘들은 해보셔야 돼. 나한테 질문할 게 없어. 그냥 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 됐습니까? 해봐야 느껴질 거 아니야. 네. 그쵸? 이제 3번도 마찬가지 절대값에 대한 얘기죠. 네. 그죠? 뭐 필수 문제 4번이나 좀 해줄까? 안 해도 네. 돼? 해? 말어. 어떻게 해? 근데 이거 대입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해주세요 그래도. 필수 문제 4번 2차 함수 y는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가 점 2,a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래. 네. 다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이 그래프가 2,a라는 점을 지난대. 네. x가 2일 때 y가 0. a란 얘기죠. A. 네. 되나요? 그러니까 x에 뭘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얼마? 2. 그러니까 얘가 2란 얘기죠. 네. 그래서 a를 2로 찾으시면 되고요. 이것까지 알면 좋아. 얘 평행이동 안 했잖아. 네. 그럼 y축 좌우 대칭이잖아요. x가 2일 때도 a지만 x가 뭐일 때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일 때도 a입니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그럼 137쪽에서 혹시 내가 설명 필요한 거 있을까? 해줄 만한 거? 그 보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아 그거 보여줄까? 예를 들어서 2번 있어요. 그냥 이거보다는 이게 나.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y는 2x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다. 세 개만 합시다. 네.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반드시 원점 지나면서 y축의 대칭일 거야. 네. 어느 건가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네. 맞나요? 네. 확인하고 싶어. 그치? x가 1일 때를 보시면 돼. 얘는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1. 얘는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2분의 얘는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2야. 그러니까 x가 1일 때 가장 낮은 애가 얘야. x가 1일 때 중간치 애가 얘거든? x가 1일 때 가장 높은 애가 얘예요. 얘가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a가 이거야. 얘가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얘가 a가 얼마일 때? 되나요? 얘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집니다. 음수라면요? 마이너스니까. 그쵸? 네. 위로 블록으로 그려질 건데 폭 자체는 똑같이 좁아지는 형태겠죠. 네. 느껴졌을까요? 네. 네. 저건 째려보고 대답을 안 해 아주 그냥 저거. 무서운데? 됐습니까? 그럼 2번 봅시다. 다음 2차 함수 중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은이니까 아빠. 절대값이 가장 큰 거. 큰 거 찾으시면 돼요. 여기 5번 한 번만 풀어주세요.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점 2,1을 지나는 포물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원점을 지나면서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래. 네. 그치? 그럼 얘 그래프의 식은 그냥 y는 ax 제곱이라는 i야. 네.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2,2를 2,2. 지난대. 그 얘기는 x가 2일 때 y 또한 얼마다? 2이다. 그럼 a는 얼마다? 네. 2차 함수의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니까 y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도 될까? 네. 근데 숙제가 어디까지인데요? 얘만 많이 내시면 돼요. 얘 너무 괘씸한데. 일단 138쪽 도훈이 이해됩니다. 138쪽도 개념 확인 마찬가지죠. 네. 해보란 이야기야. 네. 평행 이동한 것까지 해보란 얘기인데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 방에 이야기했는데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는 꼴에서 만약에 p가 0이면 식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형이 어느 축 방향? y축 방향.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1번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형태에서 q가 0이잖아? 네. 이런 형태겠죠? 네. 얘는 기본형이 얘 제곱이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한 식의 형태입니다. 이게 2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념 2번. 139쪽. 될까요? 네. 138쪽과 139쪽 평행 이동에 대한 걸 그냥 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 이 정도는 해보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느낌만 알면 가시면 되시고 왜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는지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설명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아시면 되고 지금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됐나요? 평행 이동은 무조건 이렇게 해결합니다. 됐습니까? 식의 모양이 표준형이어도 얘가 x축 방향으로 뭐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잖아? 그럼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 이동량,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평행 이동량은 무조건 이렇게 해결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도 마찬가지야. 됐습니까? 평행 이동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 이동량,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 이동량이야. 여기서 x축 방향의 평행 이동과 y축 방향의 평행 이동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그래프 익히 있는데 얘가 뭐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어. 됐죠? 그러면 x축 방향의 평행 이동과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을 따로 구하셔서 식을 만들 때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 이동량,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어서 요 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거라면 요 길이를 알려주겠죠? 이 각도를 알려주면 우린 얘와 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써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됐을까요? 나중에요?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 뭐. 됐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쪽이 이 표준형 전체에 대해서 평행이동 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될까요? 각각의 개념 확인 문제들은 해봐라예요. 네. 그냥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녹화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에 142쪽에 대한 이야기들은 역시나 평행이동량 한 방에 이야기하는 거고 네. 143쪽에 대한 이야기들은 부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표준형에서의 부호는 되게 쉽단 말이지. 표점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두고요. 됐죠? 얘를 표준형으로 표현을 하면 됐죠? 이 표준형에서 P가 양수, 음수?
Q가 양수, 음수? 아니 음수. 음수.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냥. 어, 되나요? 네. 꼭지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됐을까요? 네. 다음에 얘 아래로 볼록이잖아. 네. A가 양수, 음수? 양.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딱 볼 수 있다, 위치까지 볼 수 있다면 표준형에서의 부호는 그냥 결정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만약에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에서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네. 일반형에서의 A, B, C의 부호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8. 봅시다. 이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는 내가 외울 수 있게 계속 얘기한 거야. 2차 방정식 때부터. 2차 방정식 때부터 얘기했잖아. 그래 공식 얘기할 때부터.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것 때문에 그 일부러 얘기한 거거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처음. 일단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A의 부호가 결정되죠. 네.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A는 양수, 음수? 양수. 양수야. 다음에 이 축이 네.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죠. 네. 그럼 이 계산 결과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 양수여야 돼. 근데 마이너스니까 요만큼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 음수여야 돼. A가 양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음수. 음수여야 돼. 오. 다음에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원점보다 위에 있잖아. 이 얘기는 X가 0일 때 Y의 값이 뭐다? 양수. 양수다. X가 0이라면 얘들이 0이거든. 네. 그러니까 C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 양수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나 지금 설명한 거 니들 셋 들었냐? 적당히 좀 합시다. 수업 들을 땐 듣고 공부할 땐 하고 쉴 땐 쉬고 놀 땐 놀고. 내가 지금 과외하는 건 아니잖아. 들었어?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뭐다? 양수. 양수.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계산하는데 이 그림에서 축은 Y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 그러니까 얘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여야 돼. 그럼 2a분의 b는 음수여야 돼. 근데 A가 양수잖아. 네. 그러니까 b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다음에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원점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양수. X가 0일 때 Y의 값이 양수란 얘기야. 그럼 이 식에서 X가 0이라면 얘들이 다 0이 되죠? 네. 즉 C의 부호가 뭐다? 양수.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예요. 일단 숙제는 개념편 137쪽까지고요. 유형편 내가 숙제를 적게 내는 이유는 따라오려고. 마무리 다 지으시라고요. 앞에 부분. 네. 유형편은 104쪽까지만. 됐습니까? 네. 어. 아니, 선생님이